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조정 속에 국내 전체 주가는 물론 각 업종도 조금 조정을 전주에는 받았습니다. 뭐 이번 주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운송 섹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글로벌 증시의 조정 여파도 이제 운송 섹터도 이제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운송 섹터 주가도 이제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주 저희 당사 유니버스 운송업종의 시가총액이 한 9.4% 정도 감소해서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주간 수익률 한 5%대를 초과해서 하락한 상황입니다. 기관 및 외국인 순매도가 약 1,300억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및 국내 증시의 조정을 촉발한 FOMC 회의에서 경기에 대한 판단은 12월 달 대비해서 조금 더 톤다운하면서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운송 섹터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시장보다는 더 언더퍼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시장보다도 조금 시장을 하회했다. 그다음에 네. 당연히 경기 민감주니까 그럴 수 있고 올라갈 때도 좀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운송 섹터 베타가 시장 베타보다 얼마큼 큽니까, 그러면? 시장 베타보다 섹터 전체의 베타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네. 근데 뭐 당연히 크겠죠. 예. 네네. 지난주 운송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항공은 좀 많이 올랐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같은 경우는 네. 예, 대한항공은 지난주에 인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었고요. 권리락 때문에 이제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해서 출발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상증자의 2차 발행가액이 19,100원 정도로 일단 결정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보니까 약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HMM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분을 네네. 산업은행에서 포스코 쪽에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포스코 쪽에서도 이거를 뭐 인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유력 경제 일간지에서 산업은행이 포스코의 HMM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일면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산업은행과 포스코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HMM은 뭐 사실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매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 이슈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이러한 매각 이슈가 나온 이유는 일단 HMM 같은 경우는 현재 컨테이너 업황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 향후 해운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 등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또한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우량한 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사는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분 매각을 하려고 한다면 기재부하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HMM의 지분 구조 자체가 산은과 해진공이 주요 주주로 있는 상황이고 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는 기재부의 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하고 HMM의 향후 매각 방안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로 해서 약간 와전돼서 기사가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HMM, 페노션도 그렇지만 특히 HMM 주가가 지난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새해 들어서 시장이 이제 강세로 진행될 때 HMM은 미리 좀 움직였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혹시나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시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HMM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 말입니다.
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조정의 근거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초에 이제 HMM 주가가 한 2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말 종가가 13,9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17,000원 이상까지 일단 상승했었고요.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HMM의 그 주가를 이끌었던 SCFI가 상당 부분 많이 그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2주간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조정이 나타나면서 업황에 대한 컨테이너 운임이 고점을 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작년 12월 달에 HMM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전환사채의 그 전환가가 12,750원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보다 전환가가 훨씬 낮기 때문에 전환 그 가능한 시기가 이제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전환 물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SCFI라는 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2주간 조정이 있었고 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또 조정이 나올 수뿐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컨테이너 운임이 뭐 고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벌크선 쪽 어떻습니까? 그쪽도 이런 고점 징후 내지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조정 징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네, 컨테이너와 벌크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좀 조정이 시작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크선 쪽은 작년 12월 중순 이후로 그 포트 컨제션, 그러니까 항만에서의 채선이 이제 발생하면서 공급 압력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부터 철강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춘절 이전에 물량을 재고를 확충하려는 중국 수입업자들의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반등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2월 다음 주에 이제 그 춘절이 도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월, 3월 초까지는 조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는 컨테이너나 벌크 둘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초까지 BDI나 그 상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SCFI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월 중순부터 말에 걸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거 페노션이나 특히 HMM 그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해운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 사실 오늘 상한가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주가가 강했던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사실 스판덱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르다가 한동안 조정세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이제 급작스럽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이제 나타나면서 지난 주말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서 효성 TNC가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올라갔는데요. HMM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운임이 좋았기 때문에 미리 주가가 움직였고 운임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 이후에 다시 운임은 상승한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주가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사실은 그러면 HMM하고 페노션 어쨌든 그들이 각각의 비즈니스를 하는 섹터는 같지만 세부 섹터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벌크고 하나는 컨테이너선인데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선호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예. 예, 저희는 HMM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선호하는 근거는 일단 컨테이너 운임이 오르면 컨테이너 선사의 실적은 바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HMM 같은 경우는 작년에 스팟 운임이 많이 올랐지만 연간 계약하는 서비스 컨트랙트 하는 계약 운임은 1년 동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오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이제 같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BDI가 상승하면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 같이 올라가겠지만 컨테이너 선사처럼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선사는 상당 부분 많은 물량이
운반이 되는 물량이 50% 가까이 되지만 페노션 같은 경우, 벌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터네이지,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스팟 시장에 어떤 운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선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운임이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HMM을 페노션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현대 기아차 관련 업종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전주에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대 그룹주 중에서 현대 글로비스 이 목표 주가 상향하셨어요. 근데 이제 현대 그룹주 중에서 가장 늦게 좀 올랐는데 이 현대 글로비스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거를 우리가 좀 봐야지 현대 글로비스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좀 이 점에 좀 포커스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글로비스의 실적이 사실 시장 기대치보다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작년 4분기에 이제 원화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CKD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00억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일단 환율이 1,100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생산 및 판매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현대 글로비스의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저희나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 이게 물량을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는 글로비스의 영업이익이 다시 2019년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가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기차나 수소 충전소 관련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로봇 관련 사업, 로지스틱스 관련 사업도 진행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의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올해 글로비스 주가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양지환 대신증권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